네,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 키우는 엄마고 베니아 선생님 구독 스터디를 1년 정도 듣고 있는 수강생 노력하는 엄마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당첨된 곳은 아니지만 1년 정도 전에 당첨된 분양권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8호선 산성역 앞에 있는 해리스톤에 그 다자녀 특공으로 5구 타입에 당첨이 됐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선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을까요? 네이버 매물에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호가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라고 하셨어요. 분양가가 대략 그때 얼마였죠? 9억 5천 정도 됐어요. 분양가 9억 5천 정도니까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1년 만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익이 아직 매매하신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당첨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자녀 특공이라고 하면은 자녀가 몇 분이신 거죠? 원래는 다자녀가 3명이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2명밖에 안 돼서 해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청약홈이 개편이 되면서 저한테 좀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원래 당첨이 돼서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러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다자녀 특공은 일반 공급 그 가점 매기는 거 좀 약간 다르거든요. 6가지 매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9년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이상의 체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남편이 일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에 잠깐 하루 전입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실제 점수가 55점인데 60점으로 제가 잘못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부적격이 났었는데요. 부적격이 났어도 그게 실제 점수가 55점이지만 당첨 그 커트라인 점수가 55점이었기 때문에 부적격이 아니라 적격이 아니냐고 제가 한번 이의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직원분께서 알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그 당첨이 되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몇 번 오고 가셨었죠? 네네. 네. 다자녀 특공 커트라인이 55점인 거는 어떻게 확인하셨었을까요? 서류 접수하러 갔을 때 부적격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선생님 그 분양권 투자 수업에서 배운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자녀 특공 당첨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55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더라면 그냥 부적격을 온전히 받아들였었을 텐데 실제로 공부하고 또 용기 내서 물어봤던 것들이 다시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던 포인트가 됐네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어떠셨나요, 감정이? 많이 놀래기도 했고요. 당연히 솔직히 당첨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약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저하고 한 이틀 동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서로 속상해가지고. 속상해서.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 탓으로 좀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좀이라도 뭐 등본이나 초본을 자세하게 확인을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 수업을 제가 금요일 날 생방송으로 다시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 그냥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연락하실 때는 모델하우스에 직접 연락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와 같이 한번 모델하우스 임장 다녀오시고 그 본부장님 명을 받았었는데 두 분 다 연락드렸어요. 제가 연락을 했을 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청약홈의 본인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전화를 해보시고 바로 저한테 10시 전에 연락을 주셨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그냥 마냥 좋기만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편으로는 직원분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맞나? 이 생각이 약간 들다가도 그냥 기분 좋게 가자 이렇게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계약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톡방에서도 진짜 이거 맞냐라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정도로 나왔었으니까 저도 약간 걱정이 됐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네. 마지막까지 네.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도 아름답게 잘 계약을 하셨고 계약하고 나서 뭐 가족분들이나 부모님이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하셨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잔금을 치르고 한두 바퀴 돌려서 매도를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부 방법. 네,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인분들이 그 8분이 청약에 당첨이 됐었어요. 8명 전부가요? 네. 그 중에서 5명이 집 초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네. 그래서 그때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행크 제가 회원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마침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 거 책을 이제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고요.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2번,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반 이론 수업도 듣고 가치 투자반 수업도 듣고 선생님 구독 스터디도 1년 정도 듣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을 계획입니다. 아, 네. 그 집들이가 가장 큰 동기부여가 네, 네, 됐던 맞아요. 거네요. 네. 지인분들은 엄청 지금 축하해 주셔야겠네요. 네.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있고 하셨을 텐데 본인만의 어떤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 구독 스터디를 들을 때 습관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감사일기를 쓰는 거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400일 차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면서 슬럼프도 좀 극복도 했고요. 그리고 책도 좀 많이 읽으면서 극복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동기분들하고 함께 임장을 가면서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일기를 400일 가까이 빠지지 않고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럼 어제 감사했던 건 뭔가요? 어제요? 어제는 딸아이하고 강아지 카페에 네.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좀 어떠세요? 확실히 달라요. 어, 네. 좀 마음이 좀 가라앉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아침에도 쓸 때도 있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쓸 때도 있고 오늘 이 유튜브 촬영도 감사일기에 쓰실 계획이실까요? 어제 썼어요. 어제 사실. 네. 아, 미리 땡겨서? 네. 아, 그렇군요. 선생님하고 촬영을 잘하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 네. 그렇군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의 그 임대주택 당첨기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 성남 공공임대 분양전환되는 어머님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았고 어머님이 제 뜻대로 이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예비 1번으로 되셨고요. 네. 요번에도 또 다른 단지를 했는데 예비 3번으로 되셔가지고 네. 그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저 덕분에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제 주변 시세보다 임대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다가 이제 차액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비 1번, 3번이니까 네.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다양한 직종 또 연령대 상황을 보지만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경우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에서의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보통 생방송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챙기면서 듣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약간 뭐랄까 좀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 엄마들도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듣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동산 공부는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것 같다라면서 본인은 포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네. 성공한다. 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신 노력하는 엄마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